정보 처리 기사는 수젤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전 수제비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2회 실기시험 총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시험이 쉽지 않았고요. 그 내용을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어렵다가 다수 응답을 하셨습니다. 48.6%가 그렇게 응답하셨죠? 네, 절반. 정말 어렵게 느끼셨습니다. 자, 특히 HDLC 그리고 프로그래밍 박영희 문제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박영희. 네, 카페에서도 박영희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요, 전체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다가 48.6%, 그리고 매우 어려웠다가 25.5%, 합쳐서 70% 이상의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낀 시험이었습니다. 평범했다는 의견이 20%로 응답을 했고요. 요약하면 2023년 2회 실기시험은 평범했다는 의견이 20%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는 평범했다, 쉬었다가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낀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채점 결과입니다. 합격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합격이 23.4%, 그리고 불합격이 36.7%로 응답이 됐습니다. 23년 1회 실기시험에서는 합격이 44%, 불합격이 22.6%로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른다는 답변이 무려 40%였습니다. 이걸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2023년 2회 시험은요, 1회 시험에 비해서 어려운 시험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은 네트워크 HDLC 문제가 1.2%, 정말 역대 최저의 정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래밍 박영희 문제가 7.1%, 디자인 패턴 문제가 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할만했던 문제 세 가지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요괴 논문구 문제가 96.35%가 정답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스상드, 테스트 스톱과 테스트 드라이버 문제가 88.3%로 쉬웠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선택 정렬 문제가 87.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시험에 비해서 프로그램 문제가 굉장히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는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답률 통계 부분입니다. 정답률 통계는요, 저희가 이제 구간을 나눠서 임의로 좀 배치를 해봤는데요. 정답률 0부터 33%의 문제가 총 7문제나 있었습니다. 네, 난이도 상이죠. 그리고 정답률 34%에서 66%, 3문제가 있었습니다. 난이도 중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답률 67%에서 100% 문제는 총 10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중에서 하, 그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이번 2023년 2회 시험은요, 1회 기출문제에 비해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 상 문제가 7문제나 있었고요. 중이 3문제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2회 시험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할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투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다음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의 경향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약수령의 경우에는 공부를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험과 같이 난이도 상이 많은 시험의 경우에는요, 상을 맞추는 전략보다는 필수적으로 맞춰야 되는 난이도 중, 하 문제들을 맞춰서 60에서 70점 사이로 합격하는 전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본이 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맞추시고 거기서 확장시켜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회차의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지역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아직 3회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준비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3회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카페, 인강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번외로 드릴 말씀은요, 이번에 저희가 수제비 스터디와 함께 수제비 모의고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스터디를 했던 이유는 꾸준한 공부 습관을 길러서 합격률을 높이고 싶었던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진행했던 거는 실전 감각을 좀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의고사나 스터디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격하시는 날까지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돕겠습니다. 커뮤니티, 인강, 수험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험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커뮤니티가 이제 곧 10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10만 명이 되는 동안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희 수험생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터디 참여해주신 수험생분들,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을 올려주신 수험생분들.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으로 서로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질문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운영진 분들이 계신데요. 안녕하늘님, 운세미로님, 수제비 운영진님, 그리고 수제비 인간 관리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총평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